뭐 대당초에 그 당시 그 예. 뉴스를 좀 보니까 예. 뭐 뭐라더라? 그 시험 아니지 예. 표창장 예. 표창장 위조. 거기 대해서 뭐 유죄가 언급이 나오길래 예. 걱정 오래 전부터 예. 걱정을 했었지만은 예. 분명히 이거는 검찰 그 구도대로 예. 해결이 나오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SNS 상에서 내가 이거 아주 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견해를 이제 맨 먼저 올린 편이죠. 예. 어쨌거나 나는 사실은 이제 기득권 이게 막강한 지금 우리 이 촛불 정부에서는 예. 대통령 정부는 사실은 국정 권력이라든가 검찰 권력, 아이고,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사법부 권력을 다 이렇게 독립을 시키거나 분리를 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예. 정부의 권력이 막강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은 검찰이 그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 충성할 리가 없고, 그렇지. 가능한 반대를 할 것이고, 예. 그 사법부도 마찬가지. 뭐 공수처가 됐을 때 사실은 검사들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고, 그 무소불위의 어떤 고란, 그 검사의 검찰권이 있다면은 판사들의 이제 판결권 관련된 그런 권한이 권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변화라든가 견제라든가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이든 뭐 사법부든 이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그 2개월 정직조차도 사법부가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이 기득권을 지키고 지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얼른 대표님 올라가시죠. 상당히 지금 내용이었던 건데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분명하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없는 죄까지 탈탈 털어서 보수적 법조인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엄청난 중형을 때린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실 최성해나 나경원의 비리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거거든요. 최성해 비리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비리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기소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전혀 안 했는데 재밌는 게 최근에 경찰이 일부 혐의는 기소 의견부로 송치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훨씬 나은 거죠. 검찰보다?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은 아예 기소도 안 했는데 일부 혐의, 그래도 교비 횡령이 상당히 1,000만 원 넘는 많은 금액 교비 횡령이 있었다고 영주경찰서가 안동지청으로 한 걸 확인했어요. 기소 의견부로 송치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검찰이 또 기소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상 최악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동시에 저지르는 기운이 이양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강 지금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취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유튜버님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10년 넘게, 짧게는 작년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나경원 씨나 최순실 씨의 사학비리 입시비리 문제들 정말 1년 반이 되도록 윤석열 검찰이 지독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멸문지화를 시도했다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검찰권을 완벽하게 남용하더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최근 세상까지 수락되었던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엄청난 비리와 특혜의 일상은 나경원 집단, 최성해 집단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심각하게 증거유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재판 결과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나경원, 최성희 씨에 대한 추가 고발과 비판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검찰이 나경원 씨 일당에 대해서 많은 비리들 중에 두 가지를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한국이 다가와서 이번 재세가 항고를 해야 될 상황이 납니다. 오늘 저희들의 내용은 간략히 요약드리면 최근 서울대 조사 결과로 확인된 나경원 모자의 심각한 입시 비리와 뇌물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14번째로 추가 고발합니다. 최근 검찰이 봐주기한 나경원 씨의 여러 비리 중에 두 가지 무혐의 사안에 대해서는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확인됐는데요. 최근 검찰이 포기하고 직무유기하고 경북 영주경찰서로 내려보낸 최성해 사건에서 경북 영주경찰서가 직무유기한 검찰과는 달리 교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경북 안동지청으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걱정되는 게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희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할까 걱정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언론과 국민께 널리 알려서 최성희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이 나경원 일당, 최성희 일당, 조선일보 방실과 일당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시민연대 함께 김기태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참가의 청년연대 저희 상대로 공동고발인인 권보람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나경원, 최성희 등의 사기 총대를 위해서 애써온 우리나라의 사기의 최고 전문 단체입니다. 사학계 국민운동본부의 김병국 집행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사학계 국민운동 김병국 집행위원장께서 최성희에 직접 고발인이 하셨으니까 이 최성희 건에 대해서 비판 말씀 그리고 기소 촉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업개혁 특보는 전국의 한 20여 개 단체가 사업비리, 협경, 그리고 사업개혁을 위해서 모인 단체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사업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고요. 저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개혁 특보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교비행령, 그리고 배임, 상력과 경력, 위조 이런 혐의에서 서울중앙 피고인에 참가했고요. 그 이후에 검사가 두 번 바뀌어가면서 검사를 쥐고 있다가 올 9월에 이정환이 올 9월에 안동지청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단일 경찰서인 영주경찰서에서 일부 기소 의견을 공출했다는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제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교비행령과 배임액이 약 15억여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제 미국의 교육학 박사학위 법인기재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소 의견을 일부 인정한 것은 법인 협의에 대비 1,600여만 원을 고비로 냈다. 이 부분만 인정하라고 나머지는 다 불기소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교비행령과 배임 혐의로 이 부분들 다 인정한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건데 전혀 인정을 안 한 것이고 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중에 일부 혐의 부분은 동일한 혐의에 대해서 각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에서 배임이라든지 교비행령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법원에서 문제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오히려 상식이겠지만 부당 사례가 아니겠습니다. 저희는 불법 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최성의 사건은 정말 유명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 횡령에, 최성의 사건의 그 횡령액과 배임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이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철저히 학력을 위조해서 총장까지 되고 대한민국 내도라는 교육단체, 대학총장단체, 법인단체에 가부까지 맡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기 행각이고 업무방해이고 사술입니까? 근데 검찰은 심지어 이렇게 지독한 사건마저도 수사하지 않고 경찰서에 떠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경찰 내에서 양식 있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수천만 원 정도의 업무상 횡령은 인정이 된다라고 기소금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남은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경찰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와 요구를 표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검찰이 경북 안동지청인데요. 최성해를 모든 제목에 대해서 기소할 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동안 최성해를 봐주기해온 윤석열 정치검찰 행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예, 이어서 10년답게 김기태 대표님 비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날 1차 고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 14차 고발까지 왔습니다. 작년 오늘도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8차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4차 고발까지 그래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 경전진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담합니다. 한다가 덮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아마 사상 무리 없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양대 포탈사고 위조로에서 21로 4억의 징역형과 5억의 추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데 나경원은 저희가 14차까지 고발했고 아시겠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위험이나 증거 불충분에 의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기소를 할 것이며 모발이는 5번 이상 조사를 했지만 피고발이는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증거 불충분이 아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항고를 할 것이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미 서울대 논문연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사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도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딸의 입시에 대해서도 성신여대 자체의 결과에서도 반드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까지 다 끝내서 발표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도 기소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했다라는 것은 검찰은 수사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고발하고 끝까지 항고를 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김기태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경원을 14차 고발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기로 14차 고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면 자 나경원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2014년 봄에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권력이 떨어져서 무슨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는데요.
자, 서울대 조사 결과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나경원은 2014년 봄에 부당한 청탁을 한 건 사실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3년 동안 장기간 아들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실과 국가 실험 장비가 무단 유상으로 사용되었고 최소 5명이 넘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의무에도 없고 권리에도 없고 해소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쉽게 해외교포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서울대 연구실과 국가 실험 장비를 무단으로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실험 도구를 모두 제공받고 그 외에도 논문을 작성하고 보완하고 발표하고 경시대에 제출하고 학술대에 제출하고 예대에 제출하는 전 과정을 3년 넘게 엄청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엄마 비리이며 국립서울대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집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만해서 국민들은 돕지 않고 중학교 때 불법 유학한 학생만 엄청난 특혜를 준 꼴인데요. 자, 나경원은 2014년 7월달에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 애교통상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으로 하게 됩니다. 국회 예결위원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의대에 직접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직무관계가 발생합니다. 고로 나경원이 2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들에 대한 엄청난 입시 특혜 컨설팅이 많은 것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나경원에게 뇌물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포괄적 뇌물죄는 그가 권력자이고 국회의원일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이도 보험성이라든지 또는 잘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 또는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특혜를 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김성태도 KT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딸의 특혜 채용을 해준 것으로 뇌물죄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딸을 특혜 채용한 거하고 아들에게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국내 우리 국민들 동포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이식 컨설팅의 특혜를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내용 제시를 그래서 그 학생은 실험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제4자 논문은 가짜 자학력이라는 것도 확인됐고 밀라노에서 발표한 과정은 심지어 대리인이 가서 발표를 했고 그 돈은 국민의 혈세 400만 원이 쓰여지고 했습니다. 이 전 과정은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나경원은 그 뇌물을 특혜를 수수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고 손실, 그 다음에 서울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위임, 그 다음에 거기에 동문된 대학원생들은 사실 갑질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죄의 형의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4차 고발은 그동안 고발과 달리 서울대 연구진입생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은 장기간의 특혜성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도 매우 자연스럽다. 이 부분이 처음으로 그동안 13번의 고발을 빠졌던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발을 준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차정희에 대한 반드시 기소를 촉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가장 봐주기하고 징계하고 집단이 조선일보 집단, 나경원 집단, 차정희 집단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고발장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대표에서 참여 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행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연대 권보람입니다. 끝없는 특혜, 불법, 비리 나경원 새롭게 발견되는 혐의들에 대한 계속되는 고발과 진행되지 않는 혐의들에 대한 수사 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 체계를 무시하고 이정상, 몰상식, 불법으로 정찰된 비리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그런 사례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청년연대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발 요지 최선에 대해서 검찰은 일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경찰이 그래도 중요한 행정사건 하나에 대해서 기소분으로 송치해서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직무유기를 했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성희 일당과 나경원 일당과 조선일 방실과 일당에 대한 소심한 고발, 또 전교조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의 입시비를 고발한 것도 사실 팩트가 확인됐는데도 전혀 수사도 기소하지 않는 것까지 제가 오늘 추가 고발의 내용과 규탄 보도자료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김기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보고서, 문체부의 감사보고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그리고 뉴스타파 나경원의 쟁송에서 있었던 법원 판결문 등을 제가 요약 발췌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나경원 관련해서 수십 개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검찰, 도대체 뭐하러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희 14차 고발장 제출하고 향후에도 강력히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생중계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발장 내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정농단 사례에서도 비슷한 지금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들이 법원으로 올라가거나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이고 거기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 계속 면죄부가 나오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나경원 사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윤석열 사례에서도 비슷한 것 같고 이게 그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각자 서로 봐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같은 데 아까 말씀을 소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똑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나경원은 지금 이때까지 13차를 고발했고 오늘도 14차를 고발했는데 14차를 추가로 고발할 정도로 혐의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특혜비리, 입시비리, 사학비리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비리들과 그리고 본인만큼은 이 법 체계를 떠나 있다고 마치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보면 지금 저희 일반의 상식과는 굉장히 맞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그 카르텔을 벗어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제도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슬프고 마음 아프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비상식의 문제를 상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발하고 걱정되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많은 깨시민들 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윤석열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굉장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나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촛불을 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정당성만 더 부여해주는 그런 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례에서만 봐도 많은 분들께서 검찰만 개혁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법과 언론과 이 모든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전으로 생각하시고 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들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자유연대 대표님께서 계속 이중적인 검찰의 자태에 대해서 이렇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청년이 왜 목소리 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솔직히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보면 서울대나 어떤 학교들에서 시위를 나왔다고 하는데 보면 굉장히 학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돼 있고 이렇게 나오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공감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